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금 특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냈죠. 그런데 이 문제를 거침없이 푸는 학생이 꽤 많이 보입니다. 선행학습도 하고 있어요? 저 6학년 2학기 거 하고 있어요. 6학년 2학기 있고 방학 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나가고 중2 거까지 했었는데 영어는 중3?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고1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1? 네. 초등학생인데? 네. 한편 어떤 학생들은 문제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행학습 하고 있어요? 선행학습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선행학습은 안 해요. 다른 애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저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왜 내지? 이거 배운 적도 없는데 찍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중학교에 10번 같은 경우에 중학교 문제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반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축하 상금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 하다가 선생님이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자, 민재희 지금 열어보지 말고요. 반 전체가 받은 상금을 각각 다르게 나눠줬습니다. 그다음에 소희. 성적이 높은 학생이 더 많은 상금을 가져가는 식으로요. 지원이. 생각지도 못한 상금에 기뻐하는 얼굴들. 학생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1, 2, 3등을 제외한 학생들은 모두 5천 원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5,000원짜리인 것 같은데. 5,000원. 대부분의 학생이 5천 원을 받은 상황. 하지만 1등부터 3등까지는 훨씬 많은 돈을 받았죠. 학생들에게 이것은 매우 낯선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여전히 성적하면 석차를 매겨서 1등부터 이렇게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의 교육은 이미 바뀐 지 오래됐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성적, 석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성적 순으로 했구나 했어요. 핑크색 봉투 받은 애가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 애가 원래 워낙 공부 잘했어가지고 그 시험을 잘 본 순서대로라고 느낌이 바꿨어요. 오이 만원 몇 개야? 만원짜리 3개. 그렇게 많이 들어있을 줄 몰라서 좋았죠. 제가 반에서 2등한 게 기분 좋았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은 공평하게 나눴다고 여러분들에게 나눴거든요. 나는 여기에 다른 생각이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기 두 개 보세요. 건의함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저기다가 쓰면 돼요. 진짜 너무 격차이가 커가지고. 얼마짜리 몇 장 받은? 나는 5,000원짜리 한 장. 교실에서 처음으로 성적순이라는 기준을 마주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공짜로 받은 거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앞에 친구가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진짜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짜리 몇 장 받은? 나는 5,000원짜리 한 장. 부럽다. 나 5,000원짜리 한 장인데. 색깔이 좀 달라서 내가 너 그림인지 따라할 수 있어. 정말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 이게 맞나
저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해도 못 본 애들도 열심히 풀었는데 쟤네만 많이 주는 게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풀었는데 저 정도 대가는 얻지 못하는구나 약간 착잡했어요. 실망했어요.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그 20만 원이랑 5천 원이랑 차이가 거의 엄청나잖아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쟤네들은 왜 나의 40배를 가져가지? 한 점수 몇 점 차이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져가도 되나? 뭔가 조금 슬프거든요. 이따 그랬어. 원래 통한 적도 나눠 먹는 거잖아. 맞아. 야 이제 와서 친한 척한다. 또 제가 20만 원을 갖고 있으니까 살짝 그냥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분명히 열심히 푼 애들도 있을 텐데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수희 씨는 받은 금액에 만족했어요? 네. 아니 근데 애들이 계속 뭐라 해가지고 하얀색 봉투 받은 애들이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근데 너 되게 조용하다. 5만 5천 원 받으니까 얘가 할 게 많잖아. 야 바꾸지 않아? 부러워 부러워. 받으니까 말이 없네. 야 좋겠지. 까지만 바꿔. 좋겠지. 아니 꿈으로 생겼는데. 부담스러웠어요. 성격에 따라서 나누는 거 공평하다고 네. 잘했으니까 더 많이 주는 게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걔들은 옛날부터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공평하니까. 내가 잘 못 본 거니까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어냈으니까 그만큼 보답으로 높은 상금을 받아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성적을 올라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안경 이런 거 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제가 금방 포기할 것 같아요. 어차피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받는데 어차피 나는 잘 못하니까 포기하자 이러고 안 할 것 같아요. 반성하십시오. 학생들은 묻습니다.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과연 당연한가? 이 질문에 대한 한국 청년들의 답이 궁금합니다.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결국에 전 세계의 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성과주의자고요. 경쟁에서 이겨서 남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랑 능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지 않으면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발생할 거고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어야 한다. 그거는 뭐 같이 죽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지라고 하는 식의 논리로 그럼 성과를 적게 냈으니까 덜 주는 것도 정당한 애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거라 싶어서. 저 사람의 삶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그 문장을 보는데 헷갈렸어요. 왜 그게 틀려?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처음 직장을 갔을 때도 거기가 정말
심한 성과주의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거기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근데 진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회사를 이제 1년 다니고 그만둔 다음에 다른 이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동기가 제가 어떤 책이 없다고 하니까 그 책을 자기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못했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필요한 책인데 왜 자기가 빌려준다고 하지? 하면서 의심부터 제가 시작하는 걸 스스로 느끼고 와, 나 진짜 1년 만에 이렇게 망가졌구나. 성과에 따라서 돈을 준다는 게 진짜 유혹적이고 사람을 정말 빠르게 망가뜨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임금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사람이 어떤 성과를 돈으로만 재단받는 게 참 우리는 기본 임금을 낮게 설정해 놓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한테만 높게 임금을 주는 방식이잖아요.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대기업 직원 임금이 중소기업 직원보다 높아야 한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 어려운 환경의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다. 성과나 노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 대신 다른 방법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많이 잘 푼 사람이 높은 상품을 받는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썼어요. 일단 5,000원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20만 원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뜨끔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은 공부를 잘하나요? 여기서 당신은 선생님을 말하는 거겠죠? 네, 다시 나눠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n분의 1?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게 가장 공평했어요. 처지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돈을 가지는 거. 학생들에게 반 전체가 받은 상금을 다시 공평하게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54만 원 나누기 해봐. 3만 원. 3만 원. 야야, 요즘 치킨값이 3만 원이야. 초등학생들이 선택한 방법은 모두가 똑같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했어요? 그냥 나눠봤어요. 저희 학생 수로. 그냥 똑같이 나눈다 이거죠? 똑같이 나눈다. 이걸 어른들의 맥락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상금을 탔다는 건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 공동의 기여라는 생각을 갖는 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면에 있어서 과도한 공정이나 능력주의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액수 가장 많이 받은 4명 덕분에 저희 이거 평균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4명이 당연히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평균을 많았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반이 높은 성적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에요. 원래 처음에 얼마나 받죠? 20만 원. 그럼 나중에는? 3만 원이요. 살짝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공평하게 나누어 받았으니까 너무 차이 많이 나가지고 차이는 있는데 많이 차이 나지 않게 너무 그 차이가 크면 큰 애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못 받은 애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약하게 차이를 저희가 좀 상실감이 없도록 차이는 조금 있더라도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나눠주는 거. 3,000원 정도. 더 잘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 말고 더 필요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 돈을
좀 더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이미 높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주면 이게 차이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뭐 학원에 못 다니거나 해서 수업 진도가 조금 부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나눠주면은 같이 도와주면서 좀 더 바른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